네, 생활 속에 숨어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투자가 재밌어지는 시간, 투자 재미쇼 시작합니다. 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백인혁 PD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하반기 시장 포럼 자료가 전망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서 수석님이 쓴 그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께서 6월 16일 날 이제 본격적인 출정식을 갖고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다들 한다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을 지금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리서치를 해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 10% 정도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믿는 건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독보적인 후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제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20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을 가진 후보자들이 나와서 다양한 공약으로 다양한 유권자들을 이제 결집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 내년 2월부터 아이오와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후보가 압축이 될 텐데,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압축되면 트럼프가 지금 한 40% 중반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40%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르면 내년 연초부터 이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도 금융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 지금으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년 대선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시장이 조금 더 출렁일 수 있는 위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워낙 극단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느 후보가 오든지 간에 그 정책 괴리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정책 괴리가 큰 산업이나 정책일수록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실 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이제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많이 하려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 시장을 집중적으로 셰일 오일이라든지 그쪽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썼던 반면 자기 지지자들이 이제 그쪽 이해관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은 신재생, 특히 태양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같은 발전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이고 그쪽에 돈을 많이 쓰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성장 산업이 다시 정부의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들이 올라가면 사실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영향력은 차후에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을 때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if가 붙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흙 속의 진주를 찾는다면 대체 에너지 쪽, 네. 태양력, 풍력 이쪽이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에너지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줬다면, 민주당이 됐을 때는 이쪽을 이제 계속 죽이는 정책,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방치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인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도 같이 끌어들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을 집중 육성하자라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TAN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고요. FAN이라고 있는데 이름부터 이건 풍력이죠. 풍력 ETF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런 기업들에 4분기부터 투자를 하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펴야 될까요?
네, 지금 정황과 어떤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제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선거 때까지 어떤 큰 변수가 없다면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에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트럼프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충격적인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대북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다시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여기에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어쨌든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어떤 대북 정책을 성공적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에는 큰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중동 정책입니다. 특히 이란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관계를 다시 다 뒤엎었는데, 사실 중동 정책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쪽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는 그런 정책. 그래서 뭐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를, 사우디는 사실 미국과 더 가깝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란의 강경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방산회사가 대표적이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IG 넥슨 같은 회사는 그런 어떤 강경한 중동 정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그쪽으로도 또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란과 어떤 중동 문제가 격화됐을 때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여지는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재미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